본격적으로 토론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요. 잠잠한가 싶더니 우리 판문점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의 성김 대사가 오늘도 호텔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만남이 있을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대신 나온 소식은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바로바로 전달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판문점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받아서 일단은 갔다 실무 협상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북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그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비핵화의 후속 조치가 아마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터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북한에서 이제 미군 참전 용사들에 대한 유해 송환 문제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고 나서 그 부분을 함께 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종의 조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골함도 갖다 주고 그런데 왜 아직 답변이 없냐? 이 미국은 계속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더라고요. 조금 전에는 그리엄 상원의원이 이거 잘 못해가지고 전쟁 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사상자 명단에 오를 거라까지 협박 발언까지 나오던데 미국이 지금 애가 타는 건가요? 이번 지금 사태가 돌아가고 있는 거에는 아주 공식적인 발표가 전혀 없다. 이게 네.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지금 폼페이오의 방북도 NHK가 보도를 했을 뿐이지 미 국무부가 확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 6일에 갈 거다. 그리고 7일에는 일본으로 온다라는 일정 때문에 NHK가 보도를 한 건데 미 국무부나 우리 당국도 전혀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션킴과 최선희가 지금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그와 별도로 앤드류 킴, 네. CIA 앤드류 킴이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을 가져갔다. 이것도 사실은 비공식 확인만 된 거지 네. 공식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 트랙으로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네. 그러니까 션킴이 따로 만나서 최선희와 접촉을 하고 있는 공식 의제와 별개로 앤드류 킴이 친서를 통해서 폼페이오의 친서를 통해서 북한의 김영철과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 또 뭘까?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지 전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궁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뭔가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 네. 공식 확인을 안 해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우리 김병민 교수 얘기했듯이 유해 송환이라든지 또는 6.12 정상회담 이후에 나와야 되는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에 네.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죠. 네, 이 뭔가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정확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로 저희가 추정할 뿐입니다. 이틀 연속이요. 화장품 회사나 공장 이렇게 투자받을 만한 곳 돌아보고 있다던데요. 오늘은 또 들어오는 소식 보니까 이례적으로 호통을 쳤다고 하네요.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갈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학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솔준 여사와 함께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봄향기 화장품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이 대단하고 수요가 높다고 하여 절대로 자화자찬하지 말고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특정한 효과들을 정확히 담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통은 이제 북한에서요. 공장 가셨다 아니면 둘러보셨다 하면 좋은 말만 하기 일색인데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거의 여과 없이
아니 똑똑히 좀 하라라고 매섭게 질책한 걸 다 내보내더라고요. 어떤 의도일까요? 상당히 강한 질책을 했죠. 네. 좋은 시설들을 들어놓고 마국간 같은 데서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는 강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위였고 그래요. 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이 북미 회담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 국제 제재 속에서 북한의 경제 살 수 있는 틀들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의도인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지금 중국 쪽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도 상당한 양후의 투자라든가 또는 네. 북한이 중국의 경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비핵화라든가 유해송환 문제가 어느 정도 이 가닥을 잡게 되면 결국 북한에 대한 투자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를 앞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북한의 경제 현장에서 제대로 일으킬 방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 내부에서 네. 결국은 동요 없이 향후에 대한 철저한 북한 경제를 일으킬 준비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볼턴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요? NSC 보좌관에게 네. 나왔던 얘기 중에 북한의 강경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약간의 느슨해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개방 행보, 대외적인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내부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술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치 오늘 나온 얘기가 상당히 전에 듣지 못했던 말이다라는 이유가요. 마치 기업 CEO 같아요. 돈 타령, 자재 타령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은 소탈하게 양복 단추도 풀으면서요. 낡은 자동차도 타는 이 전형적인 기업형 리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민의 지도자의 모습에 부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 낡은 자동차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이 안전과 경호를 생각해서 늘 고급스러운 네. 방탄차를 사용했는데 저렇게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손잡고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보트를 타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본인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중국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에 대한 행보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 경제적인 행보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 측면, 지금 비핵화를 하지 않게 되면 북한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제재가 해제되지 않거든요. 그럼 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북중 접경 지역을 시찰하는 방식을 봐도 그렇고 지금 있는 화장품 공장도 북한 내부에 있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아닙니까? 그쵸. 결국은 자력적인 갱생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경제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애들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김옥 교수님이나 김변민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부적으로는 강경파들에게 야 볼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살 길은 경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포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지금 5개 경제 특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갔다고 공개를 한 황금평 경제 특구, 그리고 신우주 특구가 있고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금강산과 개성 특구가 있고, 네. 그리고 하나가 그렇죠. 신우주까지 황금평 그리고 하나가 이제 나선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규모는 나선지구가 제일 크지만 황금평과 신우주는 중국과의 국경 무역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말씀 중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황금평 특구는 자신이 처형했던 고모부 장성택이 또 힘썼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점은 충분히 이제 딛고 일어섰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요? 장성택은 일각에서는 뭐 부패라는 점 때문에 궁지에 몰려서 처형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네. 황금평이든 신우주든 중국과의 무역,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곳은 생산 기지 또는 교역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지금 남쪽에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한 이후에 세워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 이내에 인민들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꿈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강국, 강성대국 뭐 이런 거에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핵을 포기하고 나서 우리 김홍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핵을 포기하고 나서 서방 세계, 미국 그리고 남한으로부터 우리 한국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네. 지원인데 이걸 위해서는 토대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렇게 경제 행보. 네. 아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영크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CEO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경제를 내가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인민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